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도모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수원여고 확통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실력을 팍팍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 xy가 모두 자연수인 해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정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자연수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단원에서 나온 겁니까? 중복조합 단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기본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식 형태는 되겠고 자연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 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형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형태. 자, 근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와, 이 x 이 부분에 원래는 0, 1 이렇게 이제 0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1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원래 발음 풀이를 좀 보여주려면 x라는 것을 뭐 1 더하기 x 프라임에서 이제 1을 미리 이렇게 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각각 111 준 모양이니까 6 이렇게 돼서 의미 아닌 정수. 의미 말이 길어지니까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x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이런 풀이.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한다. 9, 8 컨비네이션 6이다.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겠다. 8, 7, 2로 나누겠다. 그래서 28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우리가 꼭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면요, 이 단원 때문에 그래요. 중복조합.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론이 까탈스러운 형태가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이 중복조합은 대표 유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 대표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의미 아닌 정수 될 때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는 중복조합 문제다. 그 부분이 살짝 자연수 형태로 응용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그나마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요. 자, 치환하는 형태 부분 하나 보여줬는데 이 부분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냥 맨 처음에 여기다 111 이렇게 미리 주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잘 이해됩니다. 중복조합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항 정리해서 출제가 된 거군요. 자, 1번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 r 3x제곱을 r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x분의 2를 5 마이너스 r번 선택하겠다. 개수는 5 컨비네이션 r 생기고 3의 r제곱 생기고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제곱. x개수는 x제곱의 r x분의 1의 5 마이너스 r. 됐습니까? 자, 먼저 살펴야 될 부분 나왔습니다. x의 2r 역수보 바뀝니다. r 마이너스 5. 이 개수 부분이 3r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r이 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개수죠. 5 컨비네이션 1입니다. 3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5, 3 이거 얼마가 되죠? 16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와, 5, 6, 30에 5에 80에 3 곱하기 되니까 24 그래서 24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효율적인 산수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알겠지만, 자, 이항정리 일반항에 의해서 개수 구해가는 이 문제, 출제 반드시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 유형, 쉽든 어렵든 각 학교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라는 사실을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 체킹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급이면 그래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 형태가 되니까 정확하게 잘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여행에서 7명의 학생이 매번 구성원을 다르게 하여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몇 번 찍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2, 3, 4, 5, 6, 7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자리를 마련해서 찰칵 찍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생각해야만 효율적으로 풀까? 뭐 항상 경우의 수는 바로 그런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논리를 체곡체곡 맞춰서 전개하는 과정.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채은아, 너 찍을래 말래? 찍는 경우 안 찍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은지야, 너 찍을래 말래? 2가지. 수진이, 넌 찍을래 말래? 2가지. 됐습니까? 호호, 이렇군요. 그러면 2를 2의 7제곱. 와, 옛날에 부분집합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요. 오호, 안 찍고 안 찍고 안 찍고 모두 찍지 않으면 이건 사진을 찍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28에서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7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뭐 간단히 풀이 끝났는데 어찌 됐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할까? 찍냐 마느냐, 찍느냐 마느냐, 찍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지수가 2가지로다. 그런 2가지들이 쭉쭉쭉 곱하기 돼서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 여러분들이 집합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1개,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2개, 그러면 혼자 찍고 둘이 찍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가 이제 7개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 집합 개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 경우의 수니까 좀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그 부분 설명 다시 한번 잘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여고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8명이 둘러앉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순열의 핵심은 뭐죠? 첫 번째 나열한 이 녀석. 이 녀석을 기준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풀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단순하게 공식 암기해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기준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풀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앉느냐, 이쪽에 앉느냐. 여기 앉는 것은 또 여기 앉는 곳, 여기 앉는 곳, 여기 앉는 곳이랑 다 같아지는 거니까. 물론 동그라미 요 파트는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2군데가 있겠습니다. 즉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은 2가지가 있겠습니다. 2군데 중 한 군데를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을 딱 정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닌 거죠. 그러면 7명이 가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7 팩토리얼. 계산 끝. 풀이 끝. 됐습니까? 자, 원순열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빙빙 회전의 일자 원순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열하는 것이 기준 잡아간다. 기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다. 기준 잡을 수 있는 곳이 2가지다. 이게 이제 살짝 원순열이 응용된 문제 형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3종류의 모자와 4종류의 지갑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종류 모자, 4종류 지갑. 3명의 학생이 모자 1개와 지갑 1개. 많이도 사는군요. 자,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사겠습니다.
세 종류의 모자와 네 종류의 지갑이니까 살 수 있는 가짓수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12가지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괜히 모자, 지갑 나눠가지고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가짓수는 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살 가짓수는 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삽니다. 그죠? 이거 뭐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가짓수 6가지 곱하기 하는 거하고 달라질 게 없군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처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2제곱은 144인 걸 알겠는데 여기다 또 12를 곱하기 한다고요? 288에 144 이렇게 처리되나요? 16728 해서 1728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문제 읽고 해석해가는 과정. 첫 번째 사람이 가서 사는 가짓수는 곱하기 해서 12가지, 두 번째도 12가지 연달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군.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가는 절차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Z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의미 아닌 정수 반갑습니다. 근데 싫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는 좀 많습니다. 0, 1, 2, 3, 4 이렇게 종류가 좀 많아요. 의미 아닌 정수로 봤으니까 문제 형태 하나 딱 집어서 보니까 됐군요. 서로 다른 XYZ 중복 허락해서 숫자가 나오는 형태니까 중복조합의 응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3H0, 3H1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번 고쳐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컨비네이션 0 됐습니까? 3 컨비네이션 1 됐습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음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되나요? 큰일 났습니다. 뭘까요? 일일이 다 산수합니까? 뭐 5개니까 산수해도 되겠죠. 자, 앞에 숫자가 채곡 커져가고 있습니다. 뒤에 숫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된 산수를 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는 파스칼 삼각형 원리 공부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4, 7, 6, 5 뭐 4는 뭐 써야 상관없으니까 이게 7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죠. 3, 2, 35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5 5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주어진 식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주어진 부분 파스칼 삼각형을 통해서 계산해 달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당황하지 말고 그에 해당하는 식을 다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 아닌 정수 딱 하나씩을 보게 되니까 중복조합인 것이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침착하게 그에 해당하는 식들을 쓰면 되겠고요. 그걸 고쳐 놓았을 때 이 부분이 파스칼 삼각형인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요소. 자, 2가지 요소가 담겼습니다. 중복조합으로 문제의식 판단해야 되는 거, 파스칼 삼각형 사용하는 거 2가지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되겠습니다. 소수령 첫 번째 문제인데 어떤 문제일까요? 5명의 학생이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타내 줄 때 만족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논리적인 절차를 얼마나 제대로 잘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네요. 자,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3번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만족했을까요? 5명 중에서 만족 체킹한 3사람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명 선택했습니다. 3명이 선택되고 나면 2명이 남았습니다. 2명은 그럼 뭘 골라야 되겠습니까? 보통 아니면 불만족. 선택할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12, 2. 자, 계산 끝났습니다. 경우의 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잘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 만족하는 부분이 3번 나오는 경우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5사람 중에서 만족 체킹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불만족과 보통을 체킹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먼저 선택한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번에 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2번째 문제이고 수원 요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림과 같이 광고 디자인의 8개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한 번씩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세 가지의 색이 이웃해야 되겠다. 그 가지수를 구해달라. 특정한 3가지 색, 뭐 특정한 건 정해져 있죠. 자,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뭐 하라? 묶어라. 묶어서 몇 개로 모아라? 1개로 모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회전이니까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겠다. 2가지 내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3개 특정한 녀석 묶어라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럼 몇 개 되겠습니까? 이쪽에 5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로 봐야 되니까 전체를 몇 개로 보겠다? 전체 6개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개 나열 들어갑니다. 근데 원순열입니다. 5팩토리얼 됐습니다. 끝났을까요? 자, 이웃한 요 3개가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5팩토리얼이 121, 2, 3, 4, 5, 120 맞나요? 3, 4, 12, 10, 120 역시 맞군요.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720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수 부분들은 그냥 정확하게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자, 문제를 읽어봤을 때 특정한 3개가 이웃한다. 이웃하면 묶어라 라는 중요한 원리, 회전해서 일치한다,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다 라는 2가지 이론을 정확하게 잘 체킹해서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묶고 5개 합쳐서 6개라고 보고 6개를 원순열해서 5팩토리얼 자체 내에서 자리 바꾸기 해서 바르게 이론 전개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경우의 수, 지금 수원 요구 문제는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응용된 문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응용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논리가 되어 있는지를 구성 요소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충분히 연습하기에 좋은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낙헌이었습니다.